자, 그러면은 2022년 국가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관 마지막 시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많죠? 20문제였던 시절이 그립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간 같이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21번입니다. 자유전자의 드브로이 파장에 대한 질문이네요. 자, 드브로이 파장. 우리 양자역학 시간에서 공부했었어요. 현대물리 파트입니다.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그러니까 현대물리학 사이를 이어주는 세미클래시컬한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보어의 이론에 추가적으로 붙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드브로이 물질파랑 항상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야?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지. 같이 한번 이론 잠깐 복습하고 갈게요. 자, 드브로이 파장이라는 거는 뭐의 파장이야? 바로 입자의 파장이지, 입자. 입자도 어떠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파장이 물질파라는 개념이고, 그건 입자의 운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플랭크 상수에 비례한다. 이게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이었습니다. 이 드브로이 물질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석사, 박사까지 하고 교수까지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거랑 같이 알아둬야 할 개념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랑 같이 알아둬야 할 개념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죠.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은 바로 파동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파동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파동이 가진 파장에 반비례하더라. 즉,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야? 파동이라는 건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입자성이 두드러지는 거지. 그리고 입자도 운동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파동성이 두드러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알려주는 건 단순히 좌항과 우항의 분모와 분자를 교대해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리적 의미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7급 보시는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공식은 뭐랑 같이 알아둬야 돼? 광양자설은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적 에너지지. 이 제곱은 mc 제곱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인데 이게 여기로 들어오는 게 되는 거지. 빛의 에너지. 그래서 빛은 질량이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이 mc 제곱 파트가 지워져요. 그래서 빛의 에너지는 이는 pc다 라는 공식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 라고 이론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요, 드브로이 파장 문제는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드브로이 파장을요, 2배 줄인데, 그리고 피코라는 단위가 나왔죠. 이 피코라는 단위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아, 피코, 그러니까 그 피코 맞지? 10의 마이너스 15승은 fem토라고 쓰고 FM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줘야 그 얘가 파장이 짧아지겠지.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거꾸로 말하면은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입자성이 두드러지겠죠. 파장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공급해줘야 되는 에너지가 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전과 후의 운동 에너지 차이만큼 공급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후에 에너지를 공급받은 이후에 에너지 빼기 에너지를 공급받기 전에 에너지를 빼주면 되겠죠. 얘를 간단하게 그냥 델타 E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델타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 어떻게 쓰지? 카이네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은 양지역학 시간에도 했고 그 해밀토니안 풀 때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뉴턴역학 시간에도 말했지? 2n분의 p 제곱으로 쓴다는 거? 이거 써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p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람다분의 h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2n분의 p 제곱이니까 h 제곱 써주고 가로 열고 람다 2 제곱 빼기 람다 1의 제곱분의 1 이거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근데 좀 숫자가 좀 더티하게 나왔죠. 그래서 2 곱하기 전자질량 9 곱하기 10의 31승 10의 마이너스 31승 분의 h 제곱이지. 프랭크 상수는 6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해주고 가로 열고 파장은 나중파장이 5지. 나중파장이 5니까 5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분의 1 빼기 10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분의 1 이거 해주면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가로 안 계산이 복잡하잖아. 그럼 이 가로 안부터 그 단위를 빼주는 거야, 바깥으로.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24승이라는 큰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위로 그냥 올려주는 겁니다. 10의 24승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운데 남아있는 거는 5제곱분의 1 빼기 10제곱분의 1이지? 그러니까 25분의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가 4를 곱해주고 4를 곱해주면 여기 통일이 되지? 가로 안이.
그럼 가로 안이 뭐가 되는 거야? 가로 안은 100분의 4 빼기 1이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요.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세요. 계산해 주시면요. 뭐 곱하기 해가지고 단위는 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줄을 일렉트론 볼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답이 몇 번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건 여러분께서 계산해 보시고요. 저는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 강의에 문제를 많이 풀어드린 게 있어요. 뭐 제가 이론 강의 때 문제 풀어드린 게 뭐 가우스 법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키로이프 법칙 이런 건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죠. 문제가 좀 더 시험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더 중요한 경우는 제가 문제를 이론 강의 사이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정지 있는 관찰자가 있네요. 관찰자의 시스템, 개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선이 움직인대요. 어떤 속도?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은 우주선과 관찰자는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으니까 상대론적인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관찰자가 측정한 우주선 AB의 길이는 L로 같대요. 자, 상대성 이론 효과가 적용돼서 길이가 수축된 상황이 A랑 B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L은 줄어든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AB의 고유 길이는 나와 있고 속도가 B가 A보다 빠르면 고유 길이 LA, LP와 상대론적 거리 L을 짧은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자, 답 간단하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광속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성 이론 효과가 커지므로 B가 A보다 더 많이 짧아졌는데 그 많이 짧아진 거리가 길이가 L로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제일 길게 되는 겁니다. 고유 길이. 그리고 L, A가 그 다음으로 따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L. 이렇게 해가지고 대소관계가 정리가 될 겁니다. 짧은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겠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걸 로렌츠 공식을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로렌츠 공식 쓰면 어떻게 될 거야? 먼저 LA 프라임은 LA 고유 길이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LP 프라임은 LP 고유 길이 루트 1 마이너스 얼마. 근데 그 측정한 이 길이 두 개가 모두 L로 같다 해가지고 뭐 대소관계 비례식으로 푸셔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 다시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23번입니다.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보실 일은 없는 그림일 거예요. 수학 전공하는 학생들은 가끔 볼 거고, 그리고 그 물리 공부하는, 물리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그 페르미 레벨, 페르미 스테이트 계산할 때 고체 물리 시간에 4학년 1학기 때 이러한 그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물론, 페르미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G가 단위가 에너지 단위가 되고, 밴드 스트럭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반 물리 수준까지 공부하시는 뭐 공무원 수험생들은 뭐 많이 보신 그림 아닐 거야. 뭐 기하 벡터 시간에 좀 보셨으려나? 자, G는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센스 있는 분들은요, 그 양지역학 배우신 분은 쉽게 하겠지만 센스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그 혹시 좌표계라는 개념 알고 계세요? 좌표계? 코디네이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코디네이트는 카르테시안이라고 부르지? 카르테시안. 직교좌표계를 카르테시안이라고 합니다.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이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 대신에 우리가 쓰는 게 뭐야? 바로 그 구좌표계 있지? 구좌표계. 구좌표계. 또는 2차원에서는 그 폴라 코디네이트라고 불리는 그 극좌표계 있지? 카르테시안은 x랑 y로 면을 설정하지만 이 극좌표, 2차원 극좌표에서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뭘 취급해? r 세타로 표현하지? 그래가지고 이 면적을 나타낼 때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는 이 극좌표계에서는 r제곱이라고 쓰거든. 피타고라스 정리야 그냥. x축, y축 이걸 r이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지.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냥. 이걸 r제곱으로도 쓴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여기서 충족한 그릇 안쪽에 높이 h인 질량 m 물질이 물체에게 뺑글뺑글 돌고 있대요. 이때 마이너스 지방향의 굿에 힘을 작용해서 높이를 3분의 h에서 회전하게 했을 때 구슬의 각속도를 물어봤네요. 각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요, 23번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산도 물어보고요, 가운동량 보존에 대한 개념도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예요. 높이를 3분의 h로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반경을 3분의 h로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량체에 힘을 줘서 아래로 쭉 내리면요, 뭐가 보존돼? 운동량이 보존되지? 가운동량이라는 게 보존됩니다.
가운동량이 보존되는 시스템을 염두에 둔 거고, 아니 강사님 힘을 가했는데 왜 가운동량이 보존되죠? 이 물체는 지금 XY 평면에 대해서 돌고 있지? XY 평면이 이 높이 h인 XY 평면에 대해서 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XY 2차원 움직임에 지축 힘은 영향을 줘, 안 줘? 안 주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물리적인 감각 또는 문제 많이 풀어보신 학생들, 똑같은 말이네. 문제 많이 풀어봐야 감이 생기니까.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지방향으로 구슬에, 마이너스 지방향으로 구슬에 힘을 작용해서 높이를 낮춘 거나, 얘를 그대로 두고 이 전체 코스를 위쪽으로 올린 거나, 작용 반작용 관계지? 똑같지? 그러니까 이 물체는 가만히 있는 XY 평면에 그대로 돌고 있는데 시스템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야 도는 반경이 줄어들었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운동량 보존을 조금 더 쉽게 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렇게만 가면 되니까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자고요. 그러면은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주면 되는데,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염두에 두면 되는데, 자, 가운동량은 우리 어떻게 정의해? R 크로스 P 이렇게 정리하지. 또는 I 오메가 라고 쓰기도 하죠. 또는 어떻게 써? 이 I 값이 질량체에 대해서는 mR 제곱 오메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mR 제곱 오메가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높이가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지. 근데 얘를 극적 표기로 넘겨가지고 그냥 r 제곱으로 쓰면은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초기 상태 가운동량을 계산해 볼게요. 자, 초기 상태 가운동량을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질량은 M이라고 문제에서 제한해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R제곱 값이지. 얘가 도는 반지름이지, 반지름. 반지름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러면은 R제곱은 A분의 G가 돼서 R은 루트 A분의 H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분의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1 이렇게 써볼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아래쪽 3분의 H만큼 내려와서는 가운동량을 계산해주면은 얘가 3분의 H 부분이니까 3A분의 H가 되겠지? 얘는 오메가 2. 근데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다. 그러므로 얘네 둘도 같다. 그러므로 오메가 1대 오메가 2는 몇이야? 오메가 1대 오메가 2는 1대 3 이렇게 돼야겠지. 그래서 구슬의 각속도는 몇인가요? 라고 했으면 초기 각속도가 오메가 제로지? 얘가 오메가 제로지? 그러면 오메가 2는 3 오메가 제로에서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잡한 문제였지만 깔끔하게 풀 수 있었고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r제곱으로 넘기는 센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길이가 L이고요. 안쪽 반지름이 R, 바깥쪽 반지름이 R인, 라지 R인, 밀도가 로인 원통형 파이프가 중심축에 대해서 표현. 자, 가운동량 계산 문제가 23번에 나왔는데 24번에 또 가운동량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가운동량 문제 중에 관성 모멘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관성 모멘트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뭐 꽉 찬 원판 아니면 자전거 바퀴 같은 거 또는 구 이런 건 제가 아까 앞에 단위를 외워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관성 모멘트라는 거 계산하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R 제곱분의 TM인데 이 질량을 밀도로 부피로 바꿔가지고 밀도로 바꿔주는 테크닉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직접 현장에서 계산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효용적이지 않고 외우는 게 몇 가지 편한 게 뭐 구라든지 링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 외우는 게 편한데 여기서는 원통이 나왔습니다. 원통 공식은 그냥 2분의 1이니까 외우고 계세요. 근데 가운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가운데가 지금 비어 있지? 이 가운데가 비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가운데가 꽉 차 있다고 가정을 해. 그리고 가운동량을 먼저 관성 모멘트 계산을 하는 거야. 꽉 차 있다고 가정을 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이 빈 부분 있지. 빈 부분만 또 원통이 있다고 가정하고 빈 부분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게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방법이거든. 그럼 어떻게 계산해? 2분의 1. 자, 전체 질량 몇으로 할까? 전체 질량 스몰 m이라고 할까요? 스몰 m. 그러면 r 제곱. 얘가 속도 꽉 차 있을 때 반지름 라지 r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되지. 영어로는 이너시아라고 좀 우아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안쪽 질량 몇으로 할까? 뭐 M2라고 할까? M2라고 합시다. 2분의 1 M2 R 제곱. 이거 빼주면 돼 그냥. 끝이야. 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줘 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자, 질량은 M이고 R 제곱이지. 자, R 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R 제곱은 얘를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럴 땐 답안을 슬쩍 보는 거지. 그럼 여기에 밀도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서 밀도라는 건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리고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인데, 부피는 원통이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지.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H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 질량을 이제 이 반지름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 곱하기 파이 곱하기 라지 R 제곱 H의 R 제곱, 그럼 4승이 나오겠네. 빼기 2분의 1 로 파이, 여기서 이제 작은 원통에 대한 거니까 스몰 R 제곱 곱하기 H는 똑같고 R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은 여기 R 제곱 4승 R인 걸 골라주면 되겠네. 1번이랑 2번은 일단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래쪽 개수는 몇이니? 아래쪽 개수는 2분의 1이지? 아래쪽 개수는 2분의 1이니까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답이 될 겁니다. 이거는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그렇게 막 질이 좋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23번에서 이미 물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공짜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외우고 계신다면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걸 외우고 있더라도 전체 꽉 찬 걸 생각하고 가운데 걸 빼줄 수 있는 센스가 있냐는 거지. 그 극단적인 이 문제에 비슷한 예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알 텐데, 관성 모멘트 계산하는 문제 중에 이 원 디스크 문제 있을 거야. 디스크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원이 안 그려지니? 디스크가 있고, 그리고 이 디스크에서 일부분을 파내는 문제 있거든. 이렇게 파내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파내거나 하는 문제 있거든. 그 문제에 약간 열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예제로 있으니까 할리데이 있으신 분은 찾아봐요. 완성 모멘트 파트에 있다. 예제로. 엑서사이즈 말고 이그젠플로 있어요. 그 개념 부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풀어보죠. 자, 2차원 운동이네요. 0초일 때 물체가요, 지표면 30도의 각도로 22m/s의 속력으로 발사되었대요. 이때 원점에서 17.4m, 뭔가 의미가 있겠죠? 떨어진 곳에서 화물 트럭이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답니다. 이때 T는 T1이 되었을 때, 물체가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가 뒷면에 부딪혔을 때 T1은 몇인가요? 그리고 불안한 숫자를 제안해줬습니다. 자, 그럼 포물선 운동 계산해주면 되죠? 자, 포물선 운동에서 X축 이동거리는 누가 결정해? X축 이동거리는 바로 X축 속도가 결정하죠. 그리고 도달 시간은 Y축 운동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X축 속력은 22 곱하기 코사인 30도죠. 이렇게. 그리고 X축 이동한 거리는 VX에다 시간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22 곱하기 코사인 30은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이죠. 3 곱하기 시간 t 해주면 되겠습니다. T1만큼 날라갔다고 했으니까 T1이라고 인덱스 통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뒷면에 부딪혔으니까 10m/s로 이동했으니까 얘는 10 곱하기 T1이 되겠네요. 그리고 초기 거리는 17.4만큼 떨어져 있었으니까 얘를 좀 이쁘게 쓰면은 17.4 초기 거리 더하기 10 곱하기 T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7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네요. 이건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11. 자, 11 곱하기 1.7이 몇이야? 1.7 곱하기 10 더하기 1이지? 그러면 17 더하기 1.7이니까 18.7. T1는 17.4 더하기 10T1이니까 8.7 T1은 17.4고 T1은 2초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자, 2022년 국가대 7급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잘 못 만들었어요. 네, 잘 못 만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질비해 있으니까 소홀히해선 안 된다 라고 뻔한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잠깐 쉬었다 와가지고요. 다른 해설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올해 말까지는 조금 바쁘다는 거 다시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좋은 11월 되시고 저는 다음 해설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